제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이 돌파를 할 만한 모멘텀이 적습니다. 아, 우리도 넥슨 관련된 종목이 상장된 게 있구나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리오프닝과 함께 성과를 더 냈으면 더 냈지, 덜 낼 쪽은 아니다. 엔터 쪽은 잘 보자. 그러니까 이동량이 좀 실제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오는데, 왜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시장은 참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국내 시장에 대한 한탄과 또 짜증이 맞는 말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근데 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 시장이 뭐 1%대 이상 밀리는데 한국 시장은 좀 견조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 논리로 또 짜증나네요. 선반영. 이게 선반영. 또 되다 보니까 미국이 제자리를 가도, 그러니까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위치가 일단은 올라와서 어제 전고점 때보다 더 넘어갔던 이런 자리. 그러니까. 추세 그냥 쭉 하고 진행이 돼서 뭐 큰 이상 없다. 단기 추세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 시장은 지금 딱 보여지게 되면 위치상으로는, 그러니까 최근의 위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고점대 들어가면서 지금 나오는 시가 부근에 연결되면 비슷한데,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이거 확 뚫고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거죠.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 왜 한국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분위기죠.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많이 모자르고요. 그래서 지금 동향은 또 중기 저항권이 위에 딱 위치해 있다는 거, 요 차이가 있고, 또 미국 시장은 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벗어나서 위에 있다는 게 있고. 그럼 이게 추세적 반등 아니에요? 이건 상승? 이거는 추세적 반등이죠. 추세를 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 이제 약간 쌍고가 비슷하게 나와서 좀 재미없었던 이 시작됐던 이제 14,000 한 500대, 한 400대 이 정도 부분이 이제 단기 저항으로 남아 있죠. 그런 과정 쪽에서 최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지금 거래가 그래도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뭔가 이 요동치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그게 못 따릅니다. 지금 거래가 사라졌네요. 근데 거래가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약간 이 돌파를 할 만한 모멘텀이 적습니다. 그렇죠. 이게 코스피 쪽에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런 쪽의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는 그렇다고 쳐도, 그럼 반대로 중소형주 쪽에 지금 코스닥 쪽은 조금 더 낫죠. 약간 나스닥을 따라가려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중기 지지권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거기서 단기 추세에 맞춰간다는 입장은 코스닥이 더 강하네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래서 다들 종목 장세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게임주들 흐름이 좋아요. 오늘 게임주 쪽에서 앞서도 잠깐 어제 올랐던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쪽도 컴투스 쪽이 좋으네요. 그걸 좋다고 봐야 되나? 아마 오늘 움직이는 게임주가 이거 같습니다. 넥슨 GT, 넷게임즈. 이쪽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게임주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일단 좋은 건 좋은 거고, 근데 안 좋은 거로 보게 되면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게 좀 가는 듯 하다가 이제 한 며칠 좀 부진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은 가운데 쭉 하고 밀렸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그 전에 상장 전에 발행했던 그 CB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 한 5천억 정도로 규모를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총 자본금의 한 12%가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13%가 많네요, 물량이. 꽤 됩니다. 이게 CB가 전환되는 가격이 3월 31일까지가 이제 첫째 기한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게 가격이 5만 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팔아도 2만 원을 먹습니다. 2만 5천 원대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즉 CB가 활발하게 전환돼서 이게 시장에 매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지분이 그러니까 크게 나올 게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불안감으로 좀 주가가 밀리는데,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반응도 그렇고, 그러면 5천억대 대비하게 되면 그 정도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거 지난번처럼 이렇게 크게 밀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위축세는 크다고 하더라도,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를 기관들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다 알았겠죠. 알고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전환돼서 바로 팔아야지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그냥 공매도를 하자. 공매도를 했다가 들어오는 물량 전환돼서 그걸 바로 상환해버리게 되면 바로 공매도 청산이 이제 보이지 않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한 올해 초부터도 나오게 되면 공매도 상위권에 꼭 들어가 있는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버행 이슈로 해서 주가가 밀리는 것보다 미리 그걸 알고 주가를 이제 미리 눌러놨던 세력들이 벌써 이제 여기서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거죠. 그러면 공매도 친 것도 있고 거기다가 전환돼서 또 차익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노리면서 거의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오버행 이슈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3월 31일 가서 또 막상 얼만큼 기관 매물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은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면 주가가 강하게 못 갑니다. 좀 둔하게 갑니다. 그래서 충격 받고도 좀 이거 맞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갈팡질팡 술 마신 사람들의 그 S자 행보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기 시작해서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청산되는 게 만약에 이거 보셨다가 카카오 게임즈 갖고 계시면 공매도 추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가 주가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게 상환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갖고 있던 그 부분들을 12와 함께 나왔던 전 물량들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 달 정도 나서 큰 변화 없네? 그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정도 체력은 되거든요, 지금요. 뭐 오딘이 장기 흥행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오는 NFT와 뭐 블록체인 쪽 관련된 쪽을 꾸준히 지금 어떤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차 잔고가 좀 늘기는 했네요, 요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추세적으로 여러 날 전환되는 그 시점서부터가 아마 반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우리가 한번 보고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올라가는 이제 넥슨 쪽인데요. 네.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넥슨 GT랑 넷게임즈라고 하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넥슨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편입되게 이제 바뀌는 건데 이게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3월 그 말에 이것도 합병이 완료되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한 4월 20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로 하나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주축이 이 넷게임즈라는 회사가 주축이 돼서 넥슨 GT를 합병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 합병으로 돼서 나오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일단 첫째, 우리도 넥슨 관련된 종목이 상장된 게 있구나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던파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던전 앤 파이트라고. 네. 던파 들어는 봤어요. 네, 막 던지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제 게임을 잘 몰라서. 네, 괜찮습니다. 저도 잘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는 척하는 거죠, 그냥 뭐. 네. 네. 여기서 항상 새 게임 나오면 깔아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핸드폰이 지저분합니다. 이런저런 게임 깔다가 지우다 막 이래서. 근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사이에 그냥 손에 핸드폰 쥐고 자다가 깨다가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출시가 다 됐고 거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양대 마켓에서 1위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매출도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또 1위 하고 매출 자체가 1위 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던전 앤 파이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PC에서만 했던 게임이 모바일로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여기서 오랜만에 추억에 잠기면서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또 현질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주가도 좀 강한 게 두 번째 문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고인이 되신 김정조 회장의 이제 지분들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아마 그 지분의 움직임 따라서 이제 넥슨의 구조도 좀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M&A 이슈. M&A보단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상속세 비슷한 거 이제 또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지분을 좀 정리할 게 있을 거고 그 지분을 받아가는 세력들이 어디겠느냐. 그럼 받아가는 세력들이 그걸 받아다가 지금 예전에 총수가 지금 부재네. 그럼 이거 우리 한번 노려봐? 라고 하면서 지분을 야금야금 늘렸다가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지금 이번에 알렙 사태처럼 이런 식으로 뭐 변화가 나올 게 아니냐라는 이런 소설을 막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또 하나의 추세인 것 같은데, 근데 게임주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몇몇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한정돼서 움직이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SM 한번 좀 봐주실래요? 좀 SM
SM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주총에서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 아주 열변을 토하시던데. SM 그 주총의 그 이슈 그 황금 뭐죠? 낙하산. 황금 낙하산 이거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성토를 하시더군요. 제가 보는 SM은 SM 말고 더 좋은 회사가 있는데 예. 저라면은 차라리 이제 JYP를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예, 엔터 사수 중에는 가장 JYP. 예.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제가 투둥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MX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적이 잘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SM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이게 마무리가 돼서 뭔가 변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왔던 아마 어제 저희 찐시황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또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처음에는 CJ로 간다라고 했다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 바꿨겠죠. 지금은 또 카카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 쪽에서 그럼 누가 인수를 해가려면 그 SM 형님의 뭐라고 의장? 이수만 의장입니까? 이수만 의장으로 네.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예. 의장, 회장, 하여튼 반장, 최고신 걸로 탑 네. 원탑이신 걸로. 네. 하여튼간 예, 그분께서 지분 가져가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기존에 갖고 있던 운용사 쪽에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쪽에서 이제 뭔가 또 조항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황금 낙하산과 관련된 그래서 또 이와 관련돼서 또 날짜를 바꾸기 시작하죠. 유리한 쪽으로 또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 날짜도 바꾸면서 주주 확정 명부도 바꾸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꼼수가 많다. 근데 원래 SM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제일 저는 눈에 띄는 게 라이크 기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진시 네, 그냥 또 차영주 소장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이 회사가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날 걸로 봤는데 결국엔 라이크 기획 쪽으로 많이 몰아주기가 나와서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쪽에서 항상 개인 주주들이나 소액 주주들한테 원성이 많았던 회사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깨끗하게 좀 탈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SM의 실적 나오는 게 앞으로는 뭐 괜찮아진다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근데 저는 그것보다 반등 시에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사고를 많이 쳤다가 이제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YG엔터나 아니면은 지금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라인업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저 이번에 스트레이키즈라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나왔던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솔직히 신급이죠. 네. 그 데뷔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도 거의 막 130만 장씩 팔아요, 앨범을.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만큼 그러니까 앨범을 판매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대감은 공연을 했을 때 얼만큼 또 파장력이 있겠느냐 이쪽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 시대 때 물론 하이브도 얘기하고 방탄소년단의 인기도 있겠지만 거의 뭐 탑티어급의 제가 빌보드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 말고라도 꾸준히 인기 있는데 만약에 갔는데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은 JYP에 더 많습니다. 네. 비공식 임원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투둥이 입장에서. 네. 팬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SM은 그쪽은 아마 이 리오프닝과 함께 성과를 더 냈으면 더 냈지 덜 낼 쪽은 아니다. 엔터 쪽은 잘 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눈치 보고 있었네요.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좀 보험주 한번 흐름 봐주실래요? 네, 보험주가 지금 금리 인상 이후 대부분 이 금융주들에 대해서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리나 했을 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 해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국채 금리가 또 대부분 보유 자산이라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는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죠. 네, 그런 트렌드와 함께 바라보게 되면 복잡하고 이걸 어딜 계산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렇죠. 딱 어렵더라고요. 팩트만 보게 되면 이 보험회사들이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코로나19 때였습니다. 그때 좋았을 때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내놓고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적이 확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이 나오면 오미크론 때문에 한번 30만 명씩 60만 명씩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은 걸리는구나 라는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동량이 좀 실제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리오프닝이 되면은 좀 더 약간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현상 쪽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우리가 왜 은행주만 바라보고 있었느냐. 보험주도 실적 구조가 이렇게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또 만약에 실손보험 쪽도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쪽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뭐 그 무거운 삼성화재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나마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쪽이 제일 세더라고요. 하나손해보험. 이쪽을 보게 되면 벌써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고가까지 확 들어갔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근데 이게 체력이 저평가가 된 상황 쪽에서 실적 개선 요인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부담 요인들은 채권의 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거 잘 못 맞춰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안해도 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온다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되 제가 보기에는 현대해상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네, 이게 현대해상의 실적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저도 현대해상에 실손이 들어가 있는데 실손보험. 그 의외로 아이들 관련돼서 뭐 아이들 보험 쪽은 현대해상 들어가셨던 분이 되게 많고요. 거기다가 또 실손보험이나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하겠죠. 우리 쪽으로 하게 되면 또 얼마 뭐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넓혀가는 게 의외로 탄탄하게 넓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보고 또 재무나 아니면 또 저평가의 흐름을 봤을 때 DB만큼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DB 이제 손해보험만큼. 네. 근데 2018년도 그때 우리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작이 됐을 때 그때 그 금융주들의 흐름을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올라가더라고요. 조용히 그러니까 아주 야금야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던데 상당한 기간 1년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렇다면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초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정도는 사실한 얘기인데. 사실한 얘기인데. 그래서 뭘 사요, 보험주 중에? 현대해상인데. 그러니까 그 2015년도부터 그 올라갔던 2018년도까지 그 금리 인상이 때 딱 보게 되면 그때 출발이 4월달 이때 가격대가 한 2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얼마까지 갔죠? 5만 원대 갔습니다. 아,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한 2년 동안에 더블 갔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 그리고 금리가 근데 이건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 경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금리 인상이 언제 갑자기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월봉상에서 쭉 올라가다가 조정이 한번 나오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정이 안 나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은 이럴 때 정리하고 또 내가 사면 이러네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꾸준하게 지금 또 그때보다도 지금 더 밑에서 밀렸다가 좀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보험사 같은 금융사는 더 안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더 밑에서 출발합니다. 그만큼 많이 저평가가 됐다가 움직이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발현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냥 길게 보게 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18년도 금리 인상의 그 이슈들, 그거와 함께 이 보험주, 뭐 은행주 같은 이 금융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차트하고 뉴스하고 좀 비교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많이 오른 고점이라고 볼지 아니면은 더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할지 아마 본인들의 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종목 많이 말씀드렸네요. 그래도. 그러나 기억은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제가 언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요새 금융지주들도 좋다, 좋은 흐름이다 이런 얘기 있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금융 얘기하시는데 지금. 금융지주 쪽에서는 저는 우리금융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금융이 몇 달 전인가요? 그 지분 블록들로 매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게 어디 쪽에서 가지고 있던 걸 매각했죠? 그때서부터 막 이게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부 지분도 있었고, 정부 지분, 뭐 예금보험공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쪽에서 한 거. 근데 이게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민영화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제 KB금융이나 나머지들은 다 증권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IB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아직 없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해서 시너지를 지금부터 낸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차라리 민영화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의 기대감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금융이 제일 낫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정도, 잘 틀리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 정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